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인 여자입니다. 결혼 전 직장은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했어요. 전문대를 졸업하고 교수님 추천으로 22살에 곧바로 들어가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하면서 회사에서 좋은 대접을 받으며 지내고 있었어요. 사장님도 월급에 보너스를 따로 챙겨주실 정도로 저는 제 일을 잘했거든요. 부지런하고 자기 일을 남에게 넘기지 않고 싹싹한 제 성격이 회사에 잘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옆부서 팀장님이 아는 총각 한 명 소개받아보라고 하셔서 소개를 받은 것이 바로 저희 신랑입니다. 저는 정말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을 했어요. 돈과 학벌이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는 세상이긴 하지만 성격 좋고 부지런하면 돈은 모을 수 있다 생각했어요. 저는 부지런한 부모님들 보고 자라서 저 또한 부지런하고 공부를 잘하진 않았지만 성격 좋고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해서 직장 또한 오래 다녔습니다. 그렇게 만난 신랑은 수더분한 성격에 잘 웃는 상이었어요. 하지만 늘 어딘가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보였고 소심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는데 인상을 구기더라고요. 저는 누구냐고 물으니 엄마라고 말하면서 잠시 나가서 전화하고 올게 하면서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저는 엄마 전화인데 왜 나가서 받지? 싶어서 따라 나가 봤습니다. 조용한 거리라서 그런지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매우 잘 들렸어요. 그의 어머니는 큰 소리로 그를 꾸짖는 듯한 말을 계속하시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끊으시더라고요. 그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가 통화 내용을 들은 걸 알자 저에게 멋쩍게 웃으면서 자기네 집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형은 누구나 아는 대기업 과장이야. 물론 대학도 우리나라 3번째 안에 드는 대학을 나왔고 지금 결혼하고 아이를 가졌는데 내가 너무 무신경하다고 선물이라도 하나 해주라면서 엄마가 전화를 하셨어. 하는데 그 사람 표정이 슬퍼 보였어요. 저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형이랑 엄청나게 비교를 당하면서 살았고 밖에서는 괜찮은데 집안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움츠러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형은 대기업 다니니 어머니가 친척들에게 자랑을 하고 잘난 아들이라고 늘 대접해주는데 자기는 중소기업 다녀서 찬밥 신세라고 말했어요. 입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눈은 울고 있는 그를 보니 내가 이 사람을 지켜줘야겠다. 내가 이 사람의 따뜻한 가족이 되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이 사람도 정말 자기 일에 성실하고 소개해준 과장님 또한 이 남자 성실하고 착하고 자기 일 잘하면서 회사 안에서 평판도 좋은 사람이야 라며 소개해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학벌 때문에 자기네 집안에서 찬밥 취급을 당한다고 생각하니 안쓰러운 마음이 컸어요. 그렇게 저희는 1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랑이 말한 시어머니의 차별은 저에게도 이어졌어요. 그럴 때마다 신랑은 미안하다며 제 마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시댁에서는 저희 결혼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형님네 부부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으셨어요. 제 학벌이 형님만큼 좋지 않고 어머니가 보실 때는 저희 집조차 돈이 많은 게 아니니 관심조차 주지 않으셨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혼식 날을 정할 때도 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시면서 꼭 상견례를 해야 하나?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상견례 날이었어요. 사업 하신다고요? 무슨 일 하시는지 아들에게 듣기는 했는데. 저희는 철물점 하고 있습니다. 40년째 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노후 걱정은 안 하게끔 준비해놨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철물점도 사업이라고. 그럼 그렇지. 알겠습니다. 애들 결혼은 알아서 하라고 하시죠. 자기네 둘이 좋다고 하니까 저희는 뭐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애들만 좋으면 그만이죠. 상견례 때도 사업을 하신다고 들으셨다가 철물점 사업이라고 하니 한숨을 쉬시면서 휙 돌려앉으면서 그때 그 실망스러운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대놓고 저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해서 정말 열받았어요. 하지만 신랑에게 미리 어떤 성격의 시어머니인지 들어서 알고 있었기에 참았습니다. 격리했다고? 결혼하고 나서 계속 돈 벌어야 해. 남편이 적게 벌면 맞벌이 해야지. 할 수 없지 않니? 아무튼 우리는 아무런 지원도 해줄 수 없으니까 아껴 쓰는 습관을 지금부터라도 꼭 갖춰놔야 한다. 저희 부부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없다며 알아서 모든 걸 다 정한 후 결혼식 날짜만 통보해달라고 하셔서 오히려 저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조건이 좋은 남자랑 결혼한 친구들을 보니 시어머니의 간섭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어머님의 무관심이 저는 좋았는데 신랑은 아들의 결혼식마저 무관심으로 일과라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정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매일 저에게 미안해. 내가 집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니 당신도. 그래도 정말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더 잘할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달랐거든요. 하나 있는 사위라고 늘 맛있는 거 있으면 챙겨주시고 어디 갈 때마다 착하고 일 잘하는 사위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계절마다 아플까봐 한약도 지어주시고 늘 예쁜 사위라고 말을 해주셔서 신랑은 시댁보다 친정을 더 자주 가고 챙겼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저희 동네에서 40년째 철물점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저희가 사는 동네에 모르는 가게가 없을 정도였죠. 거기에 일솜씨가 좋아서 가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희 아버지께 부탁드리고 저희 아버지는 맥가이버처럼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니 아는 사람도 많고 발도 넓으셨습니다. 엄마가 가게를 보시고 아빠는 주로 출장을 다니시면서 돈을 버셨어요. 그러다 결혼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 회사가 바이오 회사라서 안 좋은 일에 휩쓸려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남편이 직장을 잃게 되었고 가전제품 출장 수리해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런한 신랑이라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근데 요즘 전자제품들이 고장이 잘 안 나서 그런지 일거리가 점점 줄고 계절에 따라서 벌어오는 월급이 달랐는데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들고 올 때가 많았어요. 거기에 신입이다 보니 일거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신랑은 얼굴이 정말 안 좋았고 집에 와서도 늘 미안해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벌고 있으니 괜찮다 생각하면서 지냈어요. 둘 사이에는 아들도 한 명 있었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힘내자고 생각했습니다. 부지런한 신랑이고 사치를 하지 않는 신랑이다 보니 앞으로 우린 분명 잘 살 수 있을 거라 믿고 살았어요. 하지만 세상은 저희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전셋집은 계속 오르고 아이가 커가면서 들어가는 생활비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돈을 모으기는커녕 매달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할 만큼 어려워졌어요. 저희 사정을 잘 아시는 아버지가 저희 부부를 부르시더라고요. 김씨 아저씨 알지? 우리 철물점 옆 건물 국수 가게 사장님. 거기 사장님이 이제 80이셔서 장사를 그만두신다 하시더라고. 허리디스크 수술하시고는 영 힘드시다고. 거기가 월 매출이 2천이 넘는 곳이야. 단골만으로 점심 장사만 하는데 그 정도 벌면 정말 많이 버는 곳이지. 거기 사장님이 나에게 국수 가게를 해보는 건 어떠냐고 하시는데 내 생각엔 너희 부부가 해보는 게 어떨까 싶다. 저는 듣자마자 이건 기회다 싶었죠. 여보, 우리 해보자. 거기 정말 단골 손님 많고 점심 장사만 해서 그 정도 이익을 벌 수 있다면 우린 저녁 장사까지 하고 배달까지 한다면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네, 그럴게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아이는 커가는데 점점 월급은 줄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매일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아버님 말씀 듣고 열심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친정 아빠가 한 곳에서 오랫동안 철물점 하시며 인맥이 워낙 넓으셨기에 주변 가게 돌아가는 소식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인맥도 재산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시기였죠. 그리고 국수집에 물건이 고장날 때마다 아빠가 돈도 받지 않고 고쳐주셨고 엄마도 아버지도 그 집의 오랜 단골이라 너무나 잘하는 사이였습니다. 국수집 사장님의 하나 있는 딸은 외국에서 살고 있고 사장님 또한 가게를 접고 나면 딸이 있는 따뜻한 나라에 가셔서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인수해주기보다는 이 동네에서 제일 친하고 믿을 수 있는 저희 아버지에게 인수하고 싶어 하셨고요. 저희 아버지는 딸내 부부가 너무 힘들게 사는 게 뻔히 보여서 이 가게를 인수하자고 하신 겁니다. 국수가게 사장님도 다른 사람이라면 절대 가게 비법을 알려주지 않을 거지만 저희 친정 아빠를 믿고 사위인이 신랑에게 비법 육수를 만드는 방법, 면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성실한 남편은 무척이나 열심히 배웠고 거의 비슷한 맛을 낼 정도로 연습했어요. 신랑은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야채 다듬는 것부터 일을 하고 직장 다니다가 다시 점심시간에 나와서 서빙을 돕고 퇴근 후 다시 육수와 면 뽑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랑 신랑은 이때 매일 주식이 국수였어요. 비슷한 맛을 내기 위해 정말 노력했어요. 하루에 국수만 5그릇씩 먹었으니까요. 그렇게 가게 인수 후 저는 다니던 회사까지 접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아들이 직장을 잃고 새 일을 시작한다고 하니 한번 구경 오셨어요. 하지만 30년 된 가게를 인수받아서 하다 보니 그리고 리모델링을 미처 하지 못한 상태로 오셔서 가게 입구에 서서 한참 동안 들어오지도 않으시길래 제가 나가서 인사를 드렸고 설마 했는데 개업했다는 가게가 이곳이 맞긴 한가 보구나. 근데 개업이면 뭐라도 하나 새 것으로 가져다 놓지 그랬니? 간판도 말이야. 좀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게 말이야. 아니다. 됐다. 저에게 무슨 말을 한마디 하시려다가 꾹 삼켜버리시고는 가게 겉모습만 한참을 보시며 깊은 한숨을 쉬시고는 국수 한 그릇 먹지 않고 가셨습니다. 오히려 저희에게 나는 보태줄 돈이 없으니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렴. 혹시나 형에게 빌붙어서 돈 달라 하지 말고 너희 가게이니만큼 너희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잘해보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희 신랑은 이제야 자기가 만든 국수가 맛있다며 엄마에게 한 그릇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돈이나 보태달라고 하는 철없는 아들처럼 보였나 봅니다. 아니면 혹시나 금전적 피해가 잘난 형에게 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오셨는지도 모르겠네요. 어떻게 아들이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 노력도 알아봐주지도 않고 물 한 잔 안 드시고 가시는 거야? 당신, 우리 꼭 이 가게 성공시키자. 당신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시어머니한테 보여드리자. 당신한테 내가 있잖아. 힘내 여보. 신랑은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신랑의 노력을 몰라주니 솔직히 그때 어머니에게 서운한 마음을 제가 더 마구 이야기해버렸어요. 신랑도 그냥 듣고만 있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한다 싶었겠죠. 신랑은 가게를 인수받고 본격적인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부지런한 저의 성격과 착실한 신랑의 능력 덕분에 저희는 몇 달 만에 동네 맛집으로 소문이 나고 배달까지 시작하면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 동네 맥가이버로 소문난 아빠의 사위가 한다고 하니 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입소문 내주셨어요. 나중에는 자리가 없어서 친정 엄마가 식사 시간에는 매장 일을 도와주러 오셔야 할 만큼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옆 가게까지 인수해서 10평 남짓한 국수집에서 30평대의 가게로 늘려갔습니다. 6테이블이 고작이었던 작은 가게였는데 이제는 웨이팅까지 해야 되는 가게가 되었어요. 마침내 연매출 2억 달성이라는 기록까지 세우고 저희 부부는 부둥켜 안고 울면서 자축했습니다. 당신이랑 장인어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나는 늘 패배자 인생인 줄 알았는데 당신을 만나서 이렇게 인생에서 성공을 맛본 것 같아. 정말 고마워. 신랑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도 정말 잘했습니다. 모든 일을 도와주신 건 저희 부모님이셨으니까요. 6개월 정도 지나자 가게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매출이 안정화되자 신랑은 시어머니를 초대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몰차게 자신을 버린 엄마를 장사가 잘 되자마자 찾는 신랑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신랑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어머니는 오시자마자 이번에는 가게 입구에서 서성거리지 않으시고 곧장 뛰어들어 오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정말 고생했네. 아유, 역시 내 아들. 뭐가 되어도 될 줄 알았어. 정말 대단해. 우리 아들 최고다. 국수 장인이 되었네. 응? 정말 대단해, 우리 아들. 한평생 어머니한테 우리 아들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신랑은 어머니가 본인을 인정해주자 정말 신나하더라고요. 저는 왜 이제야 찾아와서 아들에게 칭찬을 하는 건지 좋게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엄마의 인정 그리고 칭찬에 자꾸 어머니를 가게에 초대하고 싶어하고 시댁에 방문하길 바랐습니다. 어머니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아이처럼 신랑은 시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한평생 자기를 무시한 부모가 이제야 돈 좀 번다고 가까이 하려는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전 너무 이기적인 부모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게만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가 계속 찾아오면서 남편 옆에 착 달라붙어서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한 번 오시면 몇 시간씩 계시다 가셨어요. 그러던 하루는 아유, 요즘 허리가 너무 아픈데 내가 병원을 못 간다. 아플 때도 되었지 뭐. 허리가 아픈데 침대를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다. 요즘 나오는 침대는 허리도 편하다는데 하시는 겁니다. 누가 봐도 좋은 침대 하나를 사달라는 이야기를 온갖 불쌍한 척하면서 아들에게 빌붙는 시어머니를 보니 정말 저는 기가 찼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해서 동창들 모인다고 하는데 입고 갈 옷이 없어. 아들 둘 번듯하게 키워놓은 거 아는데 남들 다 입는 명품 가방 하나 없으니 하면서 아들에게 옷을 사달라 하더라고요. 잘난 큰아들만 최고다 하실 땐 언제이고 저희 가게가 잘 되기 전에는 혹시나 본인에게 손 벌릴까 봐 겁나서 손절하실 때는 기억도 안 나시는지 자꾸 아들에게 그리고 저 들으라고 아프다, 옷이 없다, 돈 달라는 타령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얄미워서 무언가를 사드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날은 저에게 매상 얼마나 나왔는지 보고 현금 들어온 게 있으면 좀 달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현금 들어온 거 없고 저희도 대출받아서 가게 시작한 거라 다 갚아야 하니 돈 달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너는 참 예전하고 변해도 너무 변했다. 처음에는 내 얼굴도 못 쳐다봤잖아. 가게 좀 커졌다고 이제 주변이 다 만만해 보이는 거니? 이거 우리 아들 가게인데 며느리가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말대꾸야? 우리 아들이 실컷 고생해서 이제야 살만하게 되었으면 시어머니나 시댁한테 알아서 잘해야지. 너는 이렇게 나를 홀대하면 되니? 그러면서 제가 할 소리를 어머님이 하시며 저보고 건방지다 하시니 그날은 저도 할 말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니, 저희 처음 시작했을 때 오셔서 잘해봐라 응원 한마디 안 해주시고 가게에 들어오기도 꺼려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저희에게 연락하셔서는 괜히 형님네한테 빌붙지 말고 알아서 하라고 하셨죠? 왜 이제 와서 이러시나요? 바뀐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시죠. 저도 성질이 나서 언성이 점점 높아지자 안에 있던 남편이 허겁지겁 나오며 저를 붙잡더라고요. 당신 지금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엄마도 이만 가세요. 제가 이 사람이랑 이야기해서 용돈 좀 보내드릴게요. 가게에 대한 모든 돈은 사실 제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권리금부터 가게 인수까지 저희 아빠 이름으로 했고요. 중견회사 돈 관리도 맡아서 해봤던 제가 국수가게 관리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저희 신랑 또한 제가 돈 관리를 더 잘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가게에 오시면서 신랑이 돈 관리에 대해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용돈으로 얼마를 달라 이야기한다던가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보내고 싶다 하면서요. 저는 신랑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어려웠을 때 1,000원짜리 한 장 보태주신 적 없는 분이셨어. 당신 회사 잘리고 우리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정말 힘들 때도 나는 모른다. 너네 부부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시던 분인데 왜 우리가 돈을 보태드려야 돼? 당신은 어머니한테 그렇게 당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러자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그래도 엄마가 이제야 형이 아닌 나를 봐주시는데
엄마한테 좀 살갑게 대해주면 안 돼? 난 엄마랑도 잘 지내고 싶단 말이야.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당신 정말 바보야? 당신이 지금 가게가 잘 되니까 이제 와서 가족 운운하시는 건데 힘들 때는 나 몰라라 하셨으면서 이제야 사람답게 사니까 와서 이러시는 거 나 정말 불편해. 그동안 당한 게 얼만데 속지 말라고 말했지만 신랑은 천륜을 끊기 힘든지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신랑은 어머니에게 인정받으니까 저는 뒷전이었습니다. 늘 가게 끝나고 나면 수고했다, 고생했다며 그래도 당신 덕분에 새 삶을 살 수 있다고 웃던 신랑이었는데 말이죠. 시어머니가 등장하고 나서는 한 번도 고맙다, 사랑한다, 수고했다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사 저랑 관련된 일을 귀찮아하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 잔소리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만나고 온 날은 유독 심했습니다. 저희 신랑이 마마보이 기질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저도 눈치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허리 디스크가 재발해서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해야겠다면서 병원비를 달라고 오셨습니다. 내가 병원에 좀 다녀야겠다.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어. 물리치료도 하고 도수치료도 하게 돈 좀 보태다오. 카드도 괜찮고. 그래서 어머님이 정말 아프실 수도 있으니 일단은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실비 있으시죠? 병원비 청구해보시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형님 부부랑 반반 부담하겠습니다. 충분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만족스러운 대답이 아니었는지 드시던 물잔을 테이블에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시면서 아니, 너는 여태 나한테 뭐 하나 해준 적도 없으면서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병원비 500만 원 달라는 게 그렇게 주기 싫으니? 그땐 솔직히 주기 싫다고 대놓고 말하고 싶었지만 어머니 병원 입원하시고 나서 돈 정산할 때 내면 되는데 왜 벌써 현금으로 달라고 하시는 건데요? 정말 병원비가 필요하신 거 맞으세요? 이번에도 가게 앞에서 어머님과 실랑이를 벌이자 남편이 와서는 당신 엄마가 지금 아프다고 하시는데 건강부터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돈이 문제야? 병원비 없다고 돈 달라고 온 시모에게 제가 매몰차게 끊어버리자 남편이 버럭 성질을 부리며 난리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엄마에게 왜 그러냐며 엄마 편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모는 남편 옆에 착 달라붙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에는 어머니가 호구 아들 잡아서 불쌍한 척하는 걸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상식적으로 허리가 아프다는 분이 시댁에서 저희 가게까지 1시간이라는 거리를 왜 자주 오시는 걸까요? 보통 허리가 아프면 버스 타는 것도 힘들잖아요. 왜 가게까지 와서 이 난리를 피우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어머니가 가실 때는 신랑은 꼭 택시를 잡아서 편하게 택시 타고 가라고 했습니다. 1시간 거리 택시비만 늘 7만 원 이상 나왔어요. 저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시기 전에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며 내가 우리 아들한테 아파서 병원비 좀 달라고 했다고 이런 수모를 겪는구나.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니. 아들 녀석 잘 키웠더니 부모를 나 몰라라 하는구나. 남편도 이 소리를 듣자 어머님이랑 똑같이 저만 쳐다보더군요. 당신 어머니가 달라는 대로 드려. 500만 원 정도 그렇게 힘든 돈 아니잖아. 이렇게 엄마가 우시는데 당신도 얼른 잘못했다고 그래. 그래서 저도 현실적으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당신 한 달에 100도 못 벌어서 힘들게 산 거 다 잊었어? 우리 지금 아빠한테 빌린 대출금도 다 갚지도 못한 거 알아? 그리고 병원비 안 내드린다는 거 아니잖아. 태어날 때 우리가 계산하겠다는데 왜 지금 500만 원이란 현금을 달라고 하시는데 이상하지 않아? 제 말을 다 들으신 어머니는 더 서럽게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저만 나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아들 가게에서 울고 이런 소란을 피우면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어머님 손을 잡으며 엄마, 내가 알아서 마련해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우리 이제 저녁 장사 준비해야 되니까. 엄마 걱정 마요. 제가 해드릴 테니까. 택시 타고 집에 가세요. 응? 제가 전화 드릴게요. 그 뒤로도 신랑은 어머니 병원비를 현금으로 달라고 계속 압박했습니다.
병원비가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게 어디 있냐며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말렸고 그날 이후 저희 부부 사이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그날 시댁에서 자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신랑이 사용하는 카드는 전부 저한테 문자가 오는데 어머니 선물로 옷가게 마트에서 무엇을 구매했는지 100만 원이 넘는 돈을 결제하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본인 원하는 물건을 다 결제해주자 본격적으로 가게에 나타나시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철물점집 딸이 우리 아들 같은 남자 잘 만나서 사모님 소리 듣고 좋겠어. 그래놓고 시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하는 게